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동 중단을 약속했던 월성원전 1호기에서 오늘 원자로가 돌발 정지하는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수명이 연장된 노후 원전은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형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원자로가 오늘 오후 3시 20분쯤 돌발 정지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계획 예방 정비하기 위해 출력을 서서히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한수원은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원자로 출력을 줄이면서 발전기로 외부 전력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전력 계통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 이후 고장으로 벌써 3번째 원자로가 정지했습니다. 재가동을 시작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안전정지 계통 밸브에 이상이 발생했고 2개월 뒤 냉각제 압력 조절 밸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30년인 설계 수명이 끝난 뒤 수명 연장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와 최신 안전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 등에 휩싸여 왔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을 안 했던 거고 다른 시스템들이 노후됐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고장이 나는 거죠. 빨리 이거를 폐쇄하는 것이 정답 아니냐.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위해 공약했던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이 소속히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이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취소했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 포기가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당뇨병은 관련 환자가 1,300만 명을 넘을 만큼 우리 사회에 퍼져 있지만은 당뇨병인지 아닌지는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혈당 수치로 판단하는데 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의학계는 당뇨병을 혈당 수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혈액 100ml에 포도당이 126mg을 넘으면 당뇨병으로 판단하고 100에서 125mg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혈당 수치는 몸의 상태나 측정 방법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과신하지 않고 의료진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건강검진에서 측정하는 혈당 수치는 자신의 혈당 상태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진단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얼마나 포도당에 노출되어 당화되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에 2, 3개월 동안에 이 사람이 혈당 조절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총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를 측정해 보면 가장 정확하게 당뇨가 있다 없다 알 수 있고.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일정 수준의 혈당을 유지하게 하는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일어나는 질환이어서 혈당 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가지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일단은 혈당, 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이 3가지를 관리를 잘 해야지 당뇨병 합병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당뇨병을 잘 관리하거나 예방을 하는 것이 다른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MBC 대표 SNS 탐구생활에 올라온 이슈를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이번 주에는 보통 수박의 4분의 1 정도 크기인 미니 수박 소식에 3,000개 가까운 댓글이 붙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애플 수박입니다. 앙증맞은 크기의 수박이 공중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사과만 해서 애플 수박으로 불리는 이 수박은 당도도 높고 껍질도 얇아서 깎아서 먹을 수도 있다는데요. 옛 누리꾼들도 수박은 큰 게 제맛이지만 이것도 매력 있는 듯 드디어 내가 찾던 사이즈 혼자 들고 집에 갈 수 있겠네. 이제 작은 냉장고를 탓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등 특히 여성들의 인기가 높았는데요.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요즘 트렌드에 따라 남김없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주목받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오는 2019년까지 포항 영일대 수욕장에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인데요.
여객터미널에서 환호공원 전망대까지 1.85km에 설치되는 이 케이블카는 특히 바닥을 투명하게 바다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누리꾼들도 랜드마크로 기대가 된다라는 반응이었지만 바람과 수심이 센 곳이라 안전이 걱정된다. 바다 경관에는 방해가 될 듯. 주변 교통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닌가 등의 댓글을 남겨 해상 케이블카의 성공은 시민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1천만 시대죠. 마지막 키워드는 층견소음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한 아파트에 개 짖는 소리가 계속되고 주민은 조용히 시키라며 소리칩니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 탓에 조심하자는 공고문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층견소음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민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 기준으로 낮엔 45dB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보는데 개 짖는 소리는 87dB까지 나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반려견과 견주들을 위한 개서당까지 만들어 교육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주인과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괴로운 이웃,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누리꾼은 외국처럼 아파트는 반려동물 동반 가부 규칙이 있어야 할 듯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5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초여름 더위 속에 낮 최고 기온이 김천 32.9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대구 30.9, 포항 31.4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자외선 지수가 8을 넘는 매우 높은 단계가 오전부터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대구의 내일과 모레 낮 최고 기온도 30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자외선도 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의 대표 축제인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마지막 날 행사가 국제보상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부터 열린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는 오늘은 도심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비롯해 태권도 시범, 필리핀 힙합팀 공연, 시민 희망 콘서트 백인 스테이지 등이 열렸고 저녁에는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도심거리 나이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5시쯤 영덕군 축산항 앞바다에서 원격 추진기와 카메라 등이 부착된 길이 10m 어뢰가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어뢰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실험용 어뢰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군의 설명이 1시간가량 늦어지면서 어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대구 시립합창단은 다음 달 대구와 미국 등 국내외에서 잇따라 공연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9일에는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한국 합창의 아름다움이란 주제로 제137회 정기 연주회를 열어 집시의 노래와 북유럽 합창곡, 한국 민요, 한국 창작 합창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28일까지는 미국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순회하며 정통 합창 클래식 음악과 한국 합창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동화천은 대구의 마지막 남은 생태하천으로 평가받는 곳이지만 대구 북구청이 도심공원과 같은 모습으로 개조하고 있다며 지방경제 살리기라는 구실을 달고 4대강 사업과 똑같이 하천 생태계를 괴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북구청이 동하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이 이어집니다.